외로워서 환장한 할멈 꼬시는 거 일도 아니라더군요. 제 돈 3억을 빼앗으며 그놈이 한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짐 취급받고 혼자 죽을 날만 기다리던 제게 찾아온 완벽한 신사. 그는 제 집 전등을 갈아주고 제 외로움을 닦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의 가격은 제 전 재산 3억이었습니다. 인감도장을 넘긴 날부터 시작된 경제적 감옥과 잠자리 강요. 저는 그 지옥에서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제가 어떻게 그놈을 감옥에 쳐넣고 제 돈을 되찾아왔는지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그 처절한 복수극을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엄마는 이제 우리한테 짐이에요. 딸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생선 손질하며 의사로 공무원으로 키운 자식의 입에서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거실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간 매일 아침 손주 밥 먹이고 어린이집 데려다 주던 일상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이제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된장 반 통, 사흘 전 밥 한 공기. 예전 같으면 딸이 반찬을 한가득 싸왔는데 이젠 그것도 끊겼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 58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들어오기까지 보름. 손가락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시장에서 30년 장사하며 배운 계산법. 하루 10,000원씩 쓰면 보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굶겠네. 혼잣말이 집안에 울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연 머리, 움푹 들어간 눈. 67년을 산 흔적이 낯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독거노인 고독사 소식이 나왔습니다. 72세 남성이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는 내용.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리모컨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렀습니다. 30년 전 남편 죽고 혼자 살았지만 이렇게 외롭진 않았습니다. 그땐 자식들 키운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공고판에 꽃길 가꾸기 사업 참여자 모집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주 3회, 하루 4시간, 월 50만 원. 신청하러 왔어요. 접수대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월요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서류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67살에 이력서를 쓸 줄은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어디론가 가야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앞 공원이 작업 장소였습니다. 화단 가꾸고 낙엽 쓰는 일. 같이 배치된 사람은 6명. 할머니 넷, 할아버지 둘. 처음이세요? 옆에서 꽃을 심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키 170cm쯤, 말끔한 회색 점퍼에 검은 털모자.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에요. 저는 정민수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나왔어요. 박선자입니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벤치에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제일 싼 1,000원짜리. 정민수가 옆에 앉으며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편의점에서 1+1으로 산 거라 하나가 남아요. 따뜻한 캔을 손에 쥐니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받는 호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 떠나고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 잃고 10년째 혼자예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처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수는 매일 아침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춥죠? 장갑 챙기셨어요? 어제 심은 꽃들 잘 자랐네요. 사소한 말이었지만 오랜만에 듣는 관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작업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정민수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같이 쓰고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쓰기엔 너무 크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우산을 두드렸습니다. 선자 씨, 무릎 안 아프세요?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 보면 알죠. 제가 파스 좀 사다 드릴게요. 다음 날 정민수는 정말로 파스 한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요. 괜찮아요. 제 거 사는 김에 샀어요. 그날 저녁 파스를 무릎에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안 해주는 걸 이 사람은 해주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수는 제 출퇴근 시간에 맞춰 항상 같은 버스를 탔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씌워주고 무거운 것이 있으면 들어줬습니다. 어느 주말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자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제가 사는 동네에 국화 축제 하거든요. 같이 구경 가실래요? 좋아요. 토요일 정민수가 제 집 앞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깔끔한 은색 승용차. 국화 축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노란 국화, 하얀 국화가 만발했습니다. 정민수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사람 많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30년 만에 남자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수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현관 앞에서 망설이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자 씨,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선자 씨 만나고 처음으로 웃게 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럽겠어요. 선자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정민수는 매일 저를 챙겼습니다. 감기 기운 있으면 약 사다 주고 밥 먹었는지 문자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민수가 제 집 전등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깜빡거리네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주말에 정민수는 형광등을 들고 왔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전등을 교체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밝죠?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자야, 우리 결혼 생각해 볼까? 숨이 멎었습니다. 결혼이요? 응. 남은 인생 함께 살면 안 될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 인생이잖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바쁜데 빨리 말씀하세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주민센터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재혼이에요? 은경아, 엄마도 외로워. 외로우면 우리 집에 오면 되잖아요. 너희 집은 너희 집이고 그 남자 목적이 뭔지 몰라요? 엄마 재산 노리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산이 뭐가 있다고. 그 아파트가 3억이에요, 3억. 은경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가 뭘 안다고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은경아.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 친구 엄마가 작년에 똑같은 일 당했어요. 뭐? 70에 재혼했다가 집 다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발. 혼인신고는 하지 마세요. 적어도 1년은 지켜봐요. 엄마는 너희에게 짐이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자식이 무릎 꿇는 걸 처음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선자야, 저녁 먹었어?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니 딸의 말이 과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은경아, 일어나. 엄마가 결정했어. 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엄마. 안 해. 이 사람은 달라. 딸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정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해요. 일주일 후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선자야, 후회 안 해? 아니요. 안 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선자야, 우리 집으로 짐 챙겨서 들어와. 네. 내가 사는 단독주택이 훨씬 넓고 좋아. 거기서 같이 살자. 하지만 내 아파트는. 정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단은 놔둬. 급하게 팔 필요 없어. 천천히 생각하자.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역시 재산 때문이 아니구나. 한 달 후 정민수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낡았지만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좋네요. 이제 우리 집이야.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저녁상을 차렸는데 정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선자야, 우리 이제 건강 관리해야 해. 네. 우리 나이엔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돼. 내일부터 아침은 죽만 먹자. 평생 된장찌개에 밥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죽이라니. 하지만 전 괜찮은데요. 내가 당신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목소리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갔습니다. 생선을 집어들었는데 정민수가 제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이런 거 왜 사? 집에 김치 있잖아. 하지만 고등어 구워 먹고 싶어서. 선자야, 우리 돈 아껴 써야 해. 혼자 살 때처럼 함부로 쓰면 안 돼. 시장 바닥 30년 흥정하고 물건값 깎는 건 숨쉬듯 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사는 게. 카트에 담았던 과일도 고기도 모두 도로 내렸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자야, 우리 이제 아파트 얘기 좀 해볼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공실로 놔두면 관리비만 나가잖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지. 팔긴 아까운데. 그럼 전세 놓을까? 아니면
정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예 팔아서 투자하는 건 어때? 투자요? 응. 내 이름으로 된 상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당신 돈 합치면 더 큰 걸로 바꿀 수 있어.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재산 노리는 거예요. 하지만 정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럼 매달 월세가 들어와. 우리 노후가 든든해지는 거지. 상가는 누구 명의로요?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해야지. 우리 부부잖아.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난 당신 믿으니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장사하며 부동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상가 투자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월세 받으면 노후가 안정되는 것도 맞았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팔아요. 정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선자야.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 일주일 후 아파트를 3억에 팔았습니다. 중개 수수료 빼고 2억 9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수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선자야. 이제 우리 노후 걱정 없어. 며칠 후 정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선자야, 상가 계약하려면 서류가 필요해. 무슨 서류요?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장사하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은 함부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 여보, 인감도장은 제가 직접 찍으면 안 돼요? 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자야, 나 못 믿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부부잖아. 부부끼리 뭘 그렇게 따져.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장사할 때 배웠는데 인감은 시장이랑 여기랑 같아? 나 사기꾼이야? 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날 그렇게 보는구나. 좋아. 그럼 상가 투자 취소하자. 여보,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날 믿지 못하는 거잖아. 계약서라도 먼저 보면 안 될까요? 계약서? 당신이 날 사기꾼으로 보는구나. 정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수는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됐어. 난 나갈게.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민수가 멈춰섰습니다. 계약서 초안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안심할 것 같아요. 정민수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래, 그럼 초안 보여줄게. 그 정도는 당연하지.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음 날 정민수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계약서 초안이야. 봐.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공동명의 정민수, 박선자. 글자가 빼곡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장사했지만 부동산 서류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당연하지. 공동명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인감도장 드릴게요. 정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선자야. 내가 잘 처리할게. 그날 오후 구청에서 인감증명서를 떼어왔습니다. 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요. 인감도장도 줘. 망설였습니다. 인감도장. 시장 바닥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준 적 없던 것. 하지만 결국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최종 서류도 제가 볼 수 있죠? 당연하지. 다 끝나면 바로 보여줄게. 정민수가 인감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다 처리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배운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날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인감도장을 넘긴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죽을 먹는데 정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자야, 설거지 제대로 해. 어제 그릇에 기름기 그대로 있더라. 미안해요. 제가 못 봤나 봐요. 그 나이에 그것도 제대로 못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엔 우리 선자 손맛 최고라고 했던 사람. 점심 때 밥을 차렸는데 정민수가 젓가락을 내던졌습니다. 간이 왜 이래? 혀를 차는 소리. 너무 싱거워. 제가 다시 할게요. 됐어. 그냥 먹을게. 즉, 며칠 후 지갑을 열었는데 카드가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내 카드 어디 갔어요? 아, 내가 보관하고 있어. 왜요? 정민수가 신문을 탁 접었습니다. 당신 쓸데없이 돈 쓸까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하지만 이건 내 카드인데. 선자야, 우리 부부잖아.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부부가 뭘 따져. 시장 바닥 30년 동안 한 번도 누구한테 돈 관리 맡긴 적 없었습니다. 손님들 외상값도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카드를 못 쓰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가 계약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됐어. 우리 노후 준비 끝. 최종 계약서 좀 볼 수 있어요? 정민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지금 부동산에 보관 중이야. 등기 끝나면 가져올게. 공동 명의로 했죠? 응, 당연하지.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이체 알림. 정준영님께 3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준혁은 정민수 아들 이름.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정민수가 힐끗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생활비 300만 원이요? 상의도 없이? 내 돈인데 뭘 상의해. 내 돈이요? 그건 내 집 판.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정민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 집 판 돈?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인데 내 거 네 거가 어딨어? 시장에서 30년 장사하며 온갖 손님 다 상대했지만 이렇게 무서운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선자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됐어. 피곤하니까 그만 자자. 정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몰래 통장 어플을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잔액 380만 원. 3억이 380만 원이 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정준혁 300만 원 이체. 정준혁 500만 원 이체. 정준혁 800만 원 이체. 정준혁 1200만 원 이체. 부동산 투자상가 2억 4천만 원 출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0만 원 출금.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시장 바닥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석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렸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기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배운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 사기꾼들 많이 봤습니다. 외상값 안 갚는 사람,
물건 바꿔치기 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증거를 남겼습니다. 영수증, 녹음, 메모. 손을 씻고 일어났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가끔 몰래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외상값 받을 때 증거로 쓰려고. 그 습관이 이제 제 목숨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증거. 시장에서 배운 대로 증거는 미리 확보하는 것. 며칠 후 정민수가 외출한 사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상가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3,000원.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소유자 정민수, 명의, 공동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정민수 단독 명의.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에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대로 중요한 건 항상 두 군데 보관. 며칠 후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발신인은 정준혁. 결혼식 초대장.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아드님이 결혼해요? 응, 다음 달. 축하해요. 하지만 가슴속에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사람 많은 곳, 정민수가 방심할 수 있는 곳, 거기서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배운 생존 본능이 말했습니다. 한 방에 끝내야 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 옷을 사려고 했지만 정민수가 막았습니다. 옷장에 있는 거 입어. 돈 아깝게 왜 새로 사? 하지만 결혼식인데 누가 당신 옷 보겠어. 그냥 입어. 결국 10년 된 투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시장 바닥에서 30년 한 방에 끝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흥정도 외상값 받는 것도. 오늘 정민수의 본색을 녹음으로 잡을 겁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민수의 딸이 저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응, 인사해. 새엄마시다. 딸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정민수는 주빈석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새엄마래. 재산 노린 거 아니야?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대로 주머니에 넣어두면 소리가 잘 잡힙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줄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정민수는 주빈석에서 손님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게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정민수가 아들 준혁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정민수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시장에서 외상값 안 주는 손님 뒤쫓을 때처럼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살짝 꺼내 그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녹음 중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세금 이체. 진짜 괜찮으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민수가 담배 연기를 뿜었습니다. 괜찮긴. 그 할멈 돈으로 해결했는데.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들키긴 뭘 들켜. 인감도장까지 받아냈는데.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할멈이랑 같이 사는 거 힘드시죠? 정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말도 마. 밤마다 징그럽게 달라붙는 거 받아주는 것도 고역이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 동안 온갖 욕을 들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3억이면 참을 만하죠. 두 사람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몇 년만 참으면 저 할멈 죽고 나서 다 내 거야. 아버지, 근데 10년 전에도 비슷하게 했다며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녹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3분 40초 충분했습니다. 그때는 5천만 원밖에 못 챙겼어. 그 여자가 중간에 눈치채서 역시 아버지. 외로운 할멈들 꼬시는 건 아버지가 최고예요. 경험이지, 경험. 녹음을 멈췄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바닥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법.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하지만 이젠 증거가 있었습니다. 핸드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3분 40초 또렷하게 녹음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마다 징그럽게 달라붙는 거. 정민수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대로 중요한 건 항상 두 군데 보관. 이메일로도 자기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3중 백업.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립스틱을 다시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박선자,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민수가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선자야, 어디 갔었어? 그 얼굴을 보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장사하며 배운 가면. 화장실 다녀왔어요. 빨리 와. 케이크 자르기 시작한대. 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아들 결혼식이니까. 하지만 내일은 다를 거야.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수가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확인하는 눈빛. 저는 그때마다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장에서 배운 연기.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정민수는 기분이 좋았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준혁이 잘 됐지? 신부도 예쁘고. 네. 다 내 덕분이야. 전세금 2억 보태줬으니까. 2억. 제 돈 2억이 아들 전세금으로 갔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묵직했습니다. 3분 40초.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선자야, 나 피곤해. 물 좀 갖다 줘. 네.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녹음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이메일, 핸드폰 저장소, 세 곳에. 물잔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정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물을 마시며 TV를 켰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 한 방에 끝내는 타이밍을 배웠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한참을 TV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혼해요. 정민수가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갑자기 왜 그래?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장에서 들었어요. 여보랑 준혁이 나눈 대화. 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들었는데?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세금 이체. 진짜 괜찮으셨어요? 스피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긴. 그 할멈 돈으로 해결했는데. 정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자야, 그건 아직 안 끝났어요.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밤마다 징그럽게 달라붙는 거 받아주는 것도 고역이야. 정민수의 목소리 또렷했습니다. 그래도 3억이면 참을 만하죠. 낄낄대는 웃음소리까지. 10년 전에도 비슷하게 했다며요? 정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3분 40초.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배운 협상법.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10년 전에 5천만 원 챙긴 것도 다 녹음됐어요. 정민수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이혼 합의하세요. 아니면 이 녹음 파일 들고 경찰서 갈 거예요. 선자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제 돈 2억 9천 돌려주면 조용히 이혼해 줄게요. 정민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2억 9천? 미쳤어? 제 집 판 돈이에요.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그 돈은 이미 투자했어. 어떻게 돌려줘? 상가 팔면 되잖아요. 일어섰습니다. 아니면 아드님한테 받은 전세금 토해내시든지. 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선자야, 제발. 우리 좀 얘기하자.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대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선자야.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녹음 파일 딸한테 보낼 거예요. 정민수가 멈췄습니다. 딸한테? 네. 그리고 아드님 직장에도 보내고 경찰서에도 갈 거예요. 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67살 할멈 꼬셔서 3억 뜯어낸 사람이. 정민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고소해봐. 그럴 거예요. 증거 있어? 내가 협박했다는? 사기쳤다는?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 그냥 아들이랑 농담한 거라고 하면 그만이야. 시장 바닥 3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니 정민수 씨.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저 시장에서 30년 장사했어요. 사기꾼들 많이 봤죠. 그래서 녹음 파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다 캡처했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드님한테 간 돈, 상가 투자금, 다요. 그건, 그리고 상가 등기부등본도 떼었어요. 몰래. 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동 명의라고 했죠? 근데 당신 단독 명의더라고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등기부등본 파일. 소유자 정민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선자야. 녹음 파일까지 있으니 경찰도 움직일 거고요. 정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 줄까? 2억 9천. 너무 많아. 1,000만 원. 시장에서 30년 배운 흥정. 절대 처음 제시한 금액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2억 5천. 1억 5천.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정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았어. 일주일 안에 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서 갑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아. 그럼 사흘. 뭐? 일주일도 너무 길어요. 사흘 안에 주세요. 정민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미 짐을 싸뒀습니다. 결혼식 가기 전에 시장에서 배운 대로 미리 준비하는 것.
정민수가 문 앞에 섰습니다. 선자야, 나가면 후회할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당신 갈 데도 없잖아.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단 나아요. 미친년. 정민수가 욕을 뱉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선자야, 나가면 끝이야. 뒤돌아봤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은경아, 무슨 일이에요? 내 말이 맞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 나왔어. 이혼할 거야.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지금 어디세요? 은경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제발. 한참을 설득 끝에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30분 후 딸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딸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돈은요? 집 한 돈은요?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응. 엄마가 증거 다 모아뒀어.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괜찮아.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딸의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장 바닥 30년.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입금 1억 5천만 원. 시장 바닥 30년 외상값 받을 때도 이렇게 떨리진 않았습니다. 정민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했어. 이제 됐지? 답장했습니다. 고소는 계속 진행합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선자야, 돈 받았으면 됐잖아. 안 돼요. 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피해보는 할머니들 더 있을 거예요. 미쳤어? 너한테 뭐가 남는데? 제 양심이 남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소할 거예요? 응. 힘들 텐데.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배운 게 끝까지 가는 거거든. 다음 날 법률구조공단으로 갔습니다. 접수대에 섰습니다. 사기 및 재산 횡령 상담 받으러 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상담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1시간 후 변호사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네요.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 거래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시장에서 30년 장사했어요. 증거 없으면 당한다는 거 배웠죠.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횡령 혐의로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달 안에 기소될 겁니다. 가슴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수에게 고소장이 송달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단한 번호였지만 다른 번호로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선자야,
진짜 고소할 거야? 우리 합의하자. 삭제했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2억 줄게. 고소 취하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억 5천 받았습니다. 이젠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이 파일 진본 맞습니까? 네. 언제 어디서 녹음하신 겁니까? 피고인 아들 결혼식 날 예식장 주차장에서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피해자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피해 금액은 일부 돌려받으셨죠? 네. 1억 5천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도 처벌을 원하시나요? 네. 이유가 뭔가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앞에도 피해자가 있었고 제 뒤에도 있을 거예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소하겠습니다. 2주 후 뉴스를 봤습니다. 70대 남성 재혼 사기 혐의로 기소. 화면에 정민수 뒷모습이 나왔습니다. 10년 전에도 유사범죄 전력. 피해자는 녹음 증거 확보에 고소.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뉴스 나왔어요. 그러네. 대단하세요, 엄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할 일 한 거지.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자 씨십니까? 네. 저 10년 전에 정민수한테 당한 사람인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뉴스 보고 연락드려요. 저도 고소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률구조공단에 가세요. 제가 갔던 곳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용기를 못 내서 10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하시면 돼요. 선자 씨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정민수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민수는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10년 전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선자 씨죠? 네. 저예요. 전화드렸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자 씨 덕분에 저도 고소했어요. 잘하셨어요. 제 돈도 조금이지만 돌려받았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선자 씨가 용기 내주셔서 저도 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판결 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1억 5천에서 1,000만 원을 떼고 남은 1억 4천. 위자료 3천까지 합치면 1억 7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뒀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대로 돈은 안전하게 굴려야 합니다. 원룸 창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캐리어를 풀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이야. 공공근로는 계속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시장 바닥 30년 습관.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공원에서 낙엽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정민수를 만났습니다. 캔커피 한 잔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외로움이 눈을 가리면 사기꾼도 천사로 보인다는 것. 점심시간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젠 편의점 김밥이 아니라 김밥 천국에서 샀습니다. 3,500원짜리. 맛있었습니다. 옆에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선자 씨, 요즘 얼굴이 좀 펴졌네요. 그래요? 네. 예전엔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소문 들었어요. 그 남자 감옥 갔다며? 네. 잘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거. 한 달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자 씨, 혹시 시간 되세요? 네, 왜요? 노인 사기 예방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제가요? 네. 실제 경험담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말주변도 없고 괜찮아요. 경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주일 후 동네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3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선자입니다. 67세고요. 시장에서 30년 장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년에 재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민수를 만난 것, 사랑이라고 착각한 것, 인감도장을 넘긴 것,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 끝까지 싸운 것.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자 씨, 저도 비슷한 남자 만났어요. 정말요? 네. 요즘 자꾸 돈 얘기하는데 이상해서요. 조심하세요. 절대 인감도장 주지 마시고. 네, 알겠어요. 오늘 강연 듣고 정신 차렸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밥 먹어요. 그래, 좋아.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잖아요. 아니야. 내가 맞았어.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그랬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은경아,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주말 딸과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 그런데 엄마,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은행에 넣어뒀어. 정기예금. 잘하셨어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그래야지.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수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민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피해 금액을 이미 돌려받으셨죠? 일부요. 1억 5천. 그런데도 처벌을 원하시나요? 네. 이유가 뭡니까? 목소리를 또렷하게 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30년 장사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게 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사기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정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0년 전에도 피해자가 있었고 저 다음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은 받으셨잖아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제 뒤에 올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거죠.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을 유지한다. 망치 소리. 피고인 정민수, 징역 2년. 정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10년 전 피해자를 또 만났습니다. 선자 씨,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재판 끝났어요. 일부 승소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다 선자 씨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 씨 아니었으면 저 평생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본인이 용기 내신 거죠. 선자 씨가 먼저 싸워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8세 박선자. 주름진 얼굴이지만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시장 바닥 30년. 온갖 일 다 겪었지만 이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며칠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선자 씨 강연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어디서요? 이번엔 구청 노인복지과에서요. 그렇게 계속 오나요? 네. 박선자 씨 이야기가 입소문 났거든요. 좋아요. 할게요.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매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울었고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이 끝나면 항상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엄마, 재호야.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안 해서. 괜찮아. 뉴스 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뭐. 아니에요. 진짜 대단해요. 아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시장에서 30년 배운 게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 아들이 웃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들도 데리고요. 그래, 좋아.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모임.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 5명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자 씨,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책 읽을까요? 함께 책을 골랐습니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민수 같은 사람 없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자 씨십니까? 저 지역 신문 기자인데요. 네. 박선자 씨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세요? 기사요? 네. 재혼 사기 예방 캠페인 차원에서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일주일 후 지역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68세, 재혼 사기 이겨낸 용기. 시장 상인 출신, 증거 확보에 끝까지 싸워. 사진도 실렸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 기사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공공근로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시장 바닥 30년 습관.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복지관이었습니다. 박선자 씨, 다음 주에 지역연합복지관 모임이 있어요. 네. 거기서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이제 강연이 익숙해졌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강당에 섰습니다. 100명쯤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자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68세고요. 시장에서 30년 장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2년 전에 재혼 사기를 당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평생 모은 3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잃었죠.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것, 증거를 모은 것, 끝까지 싸운 것. 외로움이 눈을 가리면 사기꾼도 천사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거짓된 따뜻함보다 진짜 고독이 낫습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강연이 끝났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자 씨, 저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옆에서 지켜봐줘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공공근로 나가고 독서 모임 가고 가끔 강연도 하고 바쁘지만 행복한 삶.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 창밖에서 봄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뜨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빛났습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밤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혼자와 외로움은 다르다는 것.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거짓된 사랑보다 진짜 나 자신이 낫다는 것.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부릅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따뜻함에 굶주린 마음은 거짓도 진실로 착각하게 만들죠.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곁에 두고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곁에 나를 두는 것.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도 제 삶을 살 것입니다. 비록 혼자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